경제는 어떤 분야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인력을 육성하면서 어떤 기술과 어떤 과학을 발전해 왔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에서 승패가 갈린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이 지금부터 10년 전에 특별히 쏟아부은 기술이 있나? 국민을 상대로 실험한다는 것은 도전이고 모험이고 위험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부가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세계 경제는 한 국가나 한 기업이 몇 년 전부터 어떤 분야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인력을 육성하면서 어떤 기술과 어떤 과학을 발전해 왔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에서 승패가 갈린다고 보여집니다. 인류 문명사의 발전 과정을 놓고 보면 과학과 기술과 교육,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져야지만 한 국가나 한 기업이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산업 문명을 선도해 나가고 이끌어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나눌 때 PF 대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포캐스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포캐스트를 한다는 말은 미래의 어떤 산업과 어떤 문명이 일어나야 될지를 갖다가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중요한 거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한다는 말은 미래를 선도해 나간다는 힘을 말하는데, 그 힘은 어디서 말하느냐? R&D죠.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에 있다는 거예요. 1983년도 여러분 상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해 산업적으로 보면 반도체를 시작을 했거든요. 85년도에 광케이블을 깔았고 85년도에 세계 최초로 256K D램을 삼성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한 결과 소위 말해서 1990년 들어와서 제가 쓴 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고 마침 준비하고 있었던 반도체 기술을 우리가 상품화해서 큰 소득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 뭐 경제학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집니다. 또는 일본이 한국은 끝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들을 가지고 왜 그런 말들을 하느냐라는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한국이 지금부터 10년 전에 특별히 쏟아부은 기술이 있나?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투자한 산업기술이 있나? 오리진을 말하는 겁니다. 남껏 뺏겨온 거 말고 처음에는 남걸 패스트 팔로우로서 빨리 달려가서 막 추종해서 모방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 휴대폰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휴대폰도 만들고 이런 전자 손목시계도 만들고 전기밥솥도 만들고 세탁기도 만들고 가전제품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어요. 배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그죠? 발전소도 만들고. 근데 이제 제가 요즘 그 언론을 통해서 듣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그런 겁니다. 국가가 주도해야 될 산업은 존재하는데 이 산업은 큰 덩치가 비전이 있는 사업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주 개발을 하겠다. 이런 거는 국가가 주도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주도해 나가지만 국가가 개입하면 소위 말해서 나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국방적인 개념이 많이 개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 기업입니다. 근데 민간 기업이지만 수장이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그 정도 파워를 가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큰 덩치가 산 미래 사업 같은 거는 정부가 비전을 제시를 해야 돼요. 국가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일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가져갈 거는 이런 스마트폰 만드는데 정부가 이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은 이 제대로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뭐 제가 공무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스마트폰 만드는데 정부가 출자를 해서 디자인하고 기능 넣는 걸 갖다가 공무원들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일반 기업이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는 삼성이 해도 돼요. 그래서 기업이 할 수 있는 규모와 정부가 할 수 있는 규모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재정을 지원을 하죠? 정부 사업은?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죠. 예산은 누구 돈이에요? 그렇죠. 국민 세금으로 나오는 돈이죠. 근데 규모가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과학의 단점은 실험을 하고 싶으면 30년, 60년 이상을 기다려서 결과를 봐야 돼요. 자연과학은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도대체 이 물 몇 방울을 떨어뜨려야 바위에 구멍이 뚫히느냐? 계속해서 뚫어지면
물방울 떨어뜨려가지고 뚫는 걸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실험할 수가 있는데 사회과학은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20년, 30년 관찰을 해야 되니까 국민을 상대로 실험한다는 것은 도전이고 모험이고 위험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부가 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면 나라 경제가 휘청거려요. 그런 사업들을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소형 리액터, 스몰 모듈 리액터에 대한 예산을 야당에서 줄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여러분 2022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R&D,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일까요? 미국일까요? 데이터를 보니까요. 미국이 6,790억 달러를 2022년 현재 했어요. 그 다음에 2위가 중국이에요. 5,510억 달러고요. 3위가 일본입니다. 1,820억 달러. 4위가 1,430억 달러의 독일이고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입니다. 독일 다음입니다. 1,060억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세계 5위권 안에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권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R&D 투자가 적어도 세계 5위권 안에는 들어가 있어서 계속 새로운 상품과 부품 소재, 금속 합금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나라고요. 기업 순으로 한번 봤어요. 어느 기업이 제일 R&D 투자를 많이 할까? 여러분 어느 기업이 제일 투자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2022년 4월 현재입니다. 제가 미국 통계를 보니까요. 아마존이 427억 달러를 했고요. 알파벳 아시죠? 어느 회사인지 276억 달러 했습니다. 3위가 누구냐면 화웨이입니다. 22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188억 달러. 애플이 같은 188억 달러. 삼성이 어디쯤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삼성이 애플과 같은 규모입니다. 188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의 투자 비중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삼성의 매출에 비해서 7%입니다. 애플은요, 13%를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애플 12 프로거든요. 이거 700불짜리 하나 팔면 애플이 가져가는 수익이 순수익이 한 270불 정도 돼요. 삼성은 이 700불짜리 갤럭시 11을 팔아도 가져가는 돈이 한 90불 정도? 그렇게 놓고 보면 왜 그러냐?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R&D를 하는 규모의 차이는 기업이 할 게 있고 정부가 할 게 있다. 따로 구분이 된다. 회사라고 하는 것은 R&D를 했다고 해서 1년 안에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6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민간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꾸준한 R&D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럼 R&D 투자의 결과물은 뭘까요? 이런 상품이다? 맞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논문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유명한 저널 논문에 특허라든지 R&D 기술 결과로 나온 성과를 내서 학문적인 그런 연구 결과를 인정받는 것도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국제 저널에 기술을 많이 등재한 기업의 과학자들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SMR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까? 과거 정부 때, MB 정부죠. 해외 광업 개발, 그러니까 유전 개발 이런 거 투자했다가 실패했다고 매스컴을 많이 두들겨 맞아서 우리 광업공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외 광산 개발에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휘토류 이야기 나오고 소위 배터리 부분에서 니켈 이야기가 나오고 흑연리 이야기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광산 개발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자원을 미리 확보할 수 있었으면은 그나마 하나의 대안이 됐겠다. 몇 년이 흘렀죠? MB 정권 때니까 2008년부터라고 치시면 15년 뒤네요. 그죠? 근데 휘토류 이야기가 나온 거는 한 5년 전부터 본격화됐으니까 10년이 흐른 시점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유전 개발도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MB 정권을 탓하고 MB 정권을 칭찬하고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교육을 해도 출산에서부터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잘 태아 교육을 하고 또 태어나자마자 적어도 20년을 갖다가 한 15년 정도는 양육을 해야지만 한 아이가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불확실성을 놓고 가는 건데 그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정권, 내 때문에 이래 됐다, 너 때문에 저렇게 됐다, 그거를 타달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오리지널리티라든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제대로 잭팟이 터진다면 전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 삼성 반도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긴 이야기를 못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정리만 해드리는 건데 오해는 마시고요. 이번에 야당이 판단한 그런 예산, SMR에 대한 예산 문제는 근시안적인 판단이 아닌가.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러다라고 제가 판단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못 드리겠지만 국가가, 특히 국회가 우리나라에서 예산을 결정을 할 때, 정부가 예산안을 만듭니다만 국회가 결정을 할 때는 국가의 미래 비전을 좀 제대로 보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참고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짓는 것을 찬성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소 비용은 일반 발전소 비용보다 더 비쌉니다. 제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한 3배 정도 비싼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재처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국회가 예산을 삭감하고 늘리고 할 때에 국가 미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거. 왜냐하면 파생되는 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민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는 R&D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글로벌 경제에서 상위 그룹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정부 주도로 가는 것은 공공재 중심으로 갈 수가 있지만 민간 주도로 가는 사업은 기업 주도의 R&D가 필수적이고 필요 조건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R&D 개발을 할 때에 필요한 재원이라든지 이런 인력 개발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분들 많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1등 하기는, 노력하면 1등은 하죠. 근데 올라가기가 힘듭니까? 지키기가 더 힘듭니까? 저는 지키기가 힘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에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3위, 4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소득보다도 한 배 정도는 더 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지금 34,000 정도 되는데요. 한 5만 불, 6만 불 정도는 돼야지만 그야말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더 뛰어야 된다. 여기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교육, 인재 개발은 R&D가 필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소형 모듈 핵 원자로 개발에 예산을 깎았다는 그 점이 뉴스에 나왔을 때 국회나 정부가 정부 주도의 기술 개발 사업에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